오늘 이야기는 대구에 사시는 2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2년) 전 고원에서 80대 할머니를 보게 되었는데 위험할 수도 있었던 경험이라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할머니 얼굴이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때였죠. 저는 3살 된 푸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더운 날씨에 산책을 하게 되면 발바닥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강아지는 물론 산책시키는 주인도 힘들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새벽 산책을 주로 나갑니다. 그리고 산책을 하다 정말 무서운 사건이 있었죠.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새벽 1시쯤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감산 공원까지 10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거리여서 항상 공원에 들리는 게 산책 코스였죠. 공원이라고 해서 규모가 큰 곳은 아니었고 조그만 정자와 갖가지 운동기구, 말 그대로 동네 사람들만 이용하는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비가 올 때만 제외하고 매일 가는 공원이라 그 시간대 운동하시는 분들과 인사까지 할 정도였죠. 저는 산책할 때 공원 2바퀴 정도가 적당해서 한 바퀴를 돌고 입구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매일 이 시간에 산책하면서 할머니는 처음 봤었기 때문에 산책을 하면서 쳐다보게 되었죠. 그런데 걷는 모습이 어딘가 이상하더라고요. 그 연세 할머니들은 허리와 다리가 좋지 않으니까 천천히 걸을 수도 있는 건 맞는데 그 할머니는 누군가에 쫓기듯이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몹시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천천히 공원 의자 쪽으로 가더니 의자에 앉아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때 시간이 새벽 2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8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혼자서 공원에 오시니까 좀 이상하다 생각했죠. 저는 할머니를 지나쳐 공원 한 바퀴를 더 돌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총각, 총각 하면서 뒤에서 할머니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정확히는 저를 부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 저 말고 아무도 없었으니까 뒤를 쳐다보게 됐죠. 할머니는 공원 의자에 앉아서 저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으로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그냥 갈까 생각도 했지만 뭔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할머니가 앉아있는 의자로 가까이 갔죠.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하고 물으니까 허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집까지 부축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 혼자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강아지 목줄에 배변 봉투까지 들고 있어서 고민이 되더군요. 그렇게 우물쭈물 하고 있을 때 공원에서 자주 보는 조깅하던 아저씨가 지나갔죠. 아저씨에게 상황 설명을 했더니 책임지고 댁에 모실 테니까 걱정 말고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집으로 왔고 다음날 산책을 나와서 아저씨를 찾으니까 보이질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운동을 쉬거나 아니면 바쁜 일이 있는 줄 알았죠. 일주일이 지나도 아저씨는 공원에 나오지 않았고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달 정도 지났을 때 아저씨를 공원에서 만나게 됐죠. 저는 아저씨를 보자마자 무슨 일 있냐며 물었고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였죠. 1달 전 아저씨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혼잣말을 계속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댁까지 말동무나 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아들이 1명 있는데 아들과 싸우고 나와서 걱정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한참을 걷다
손가락으로 집을 하나 가리키면서 저기가 집이라고 말했다더군요. 골목 한켠에 있는 주택이었는데 감삼고원과 거리도 꽤 있어서 어떻게 걸어오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어찌됐던 할머니를 집 앞까지 데려다 드리고 집으로 가려는데 할머니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현관문 앞에서 가만히 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왜 안 들어가시냐고 하니까 열쇠가 없다고 하더군요. 아저씨는 한참 할머니를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다고 했죠. 이 집이 할머니 집인지 확인도 안 되는 상황이고 새벽 시간 초인종을 눌렀다가 괜히 피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다고 합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할머니는 안절부절 못하고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다행이었던 사실은 할머니 보호자 아들분이 경찰서에 할머니 지문을 등록해놔서 집은 금방 찾을 수 있었죠. 알고 보니 그 할머니는 아들과 둘이 살고 있는 치매 노인이었습니다. 신원 조회 후 할머니가 서 있던 집이 할머니 댁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옷 안에서 뭔가 꺼내는 겁니다. 자세히 봤더니 새빨간 칼을 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난동을 피웠다고 해요. 한참 동안 할머니를 진정시키고 칼을 내려놓자 경찰은 다가가서 할머니가 들고 있는 칼을 보더니 피가 굳은 거라면서 서둘러 할머니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했죠.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보호자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경찰은 서둘러 할머니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저씨도 할머니를 부축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너무도 처참한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죠. 보호자인 아들이 칼로 수십 차례 찔렸는지 거실 바닥에 쓰러져 피가 흥건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아들은 사망했고 아저씨가 들었던 내용은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어서 자주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는 마음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했죠. 화가 난 할머니는 주방에서 칼을 꺼내 아들을 죽이고 공원까지 걸어 나왔던 겁니다.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어서 아들이 죽은 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걸 보니 안타깝고 씁쓸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정상이었다가 갑자기 분노가 차오르면 무섭게 돌변한다고 했죠. 할머니를 댁에 모셔다 드리면서 돌발 상황이 일어났더라면 아저씨도 위험했을 거란 생각에 무섭기도 하고 죄송스럽기까지 하더군요. 정말 안타깝지만 섬뜩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